상가 건물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고 폐점을 알리는 가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고정비용은 해마다 올라가고 있지만 매출이 줄다 보니 가게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지금 장사가 덜 되죠. 그 당시보다 모든 매출이나 이런 것이 3분의 1은 감소가 됐다고 봐야 되죠. 대표적 관광도시인 강릉은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신흥 상권인 유천택지입니다. 이곳 중심가에도 보시는 것처럼 점포나 상가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강릉 지역 최근 5년간 폐업자는 2019년 3,545명에서 서서히 줄다가 2023년 3,855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8.7%가 증가한 겁니다. 강릉 교동택지의 한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업을 앞둔 청년 상인은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 충분히 경쟁해 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경기는 부진하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무한리필집 이런 데 좀 저가 소주 저기도 저가 맥주집 이런 데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님 입장에서도 지금 침체기니까 지갑을 열기 많이 쉽지 않아서 그런 쪽으로 더 가는 부류인 것 같아요. 해변 관광지나 강릉 월화거리 등에는 관광객들이 몰리지만 그 외 지역 상권은 급격히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도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고용 지표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영동 지역 고용 상황을 보면 2024년 12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신청자는 1년 전보다 각각 7%, 3%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고용률은 1.2% 줄어든 반면 실업률은 1.9% 증가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으면서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버티다 그 자금, 보증금까지 대출까지 다 소진이 된 다음에 폐업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생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막노동이라든가 무슨 노동 현장으로 이제 일선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2월 영동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6포인트로 최악이던 전달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6개월 전과 비교하면 9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과 함께 골목형 상점과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민생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이끌어내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강릉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영업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강릉의 많은 시민들은 이 강릉 경기 활성화 민생 안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속하게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중소기업 중앙회는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창업 후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이 전체의 약 4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과거 전국 7대 도시 마산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산 자유무역 지역을 필두로 마산은 대한민국 경제 부흥의 중심이었죠. 이른바 마산이 잘 나가던 때 이곳 1990년대 이곳 경남대학교의 재학생 수는 15,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0명 정도, 당시보다 3분의 2 수준입니다. 이 휘황찬란했던 마산의 명성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휘청이는 지역 경제, 줄어드는 학생들, 대학 상권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99년 그때부터 하셨으니까 예, 예. 굉장히 많았잖아.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는 엄청났죠 뭐. 그냥 계속 줄 섰고 뭐 지금은 저 혼자 해도 그때는 6명 이렇게 해서 교대를 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 하는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경남대 주변으로 꾸려진 원룸촌입니다. 원래라면 이 새학기 전후로 이 방을 보러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북적거려야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룸촌 사이에 있던 편의점 하나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학생들이 물밀듯 밀려온 모습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월세를 내릴 때까지 내리고 학생들을 겨우 모셔가야 합니다. 학생 수가 옛날엔 여기 밀려다녔거든요. 어디 시내같이 밀려다녔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늦게 오면 방 차지 못했어요. 경쟁이었어요. 빈집 많아요. 비어 있는 방이 많다고. 비어있는 방이. 네,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도. 어두워지면서 간판불이 켜지고 학생들도 거리로 나옵니다. 언뜻 시끌벅적한 옛날 모습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 오면은 그 점포에 들어가는 확률이 거의 다 그냥 지나치는 거지. 지금은 분위기가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영업을 다 오래 못 하시더라고요. 권리금이 많이 내려가지고 영업이 다 힘드니까. 오래도록 이어가는 가게는 몇 없습니다. 개업과 폐업의 반복, 손님도 자정이 넘어가면 뚝 끊깁니다. 치킨집이지만 예전만큼 막 늦게까지 손님이 있는 편이 아니라 이제 딱 밥 시간대 몰렸다가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조용한 편이죠. 새벽 2시, 3시가 되면 확실하게 이제 유동인구가 딱 끊겨버려요. 매출적인 부분이 많이 감소한 것도 있고 개강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늦게까지 마셔주길 저희는 기대를 했는데 저는 기대를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 보기엔 북적거려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입니다. 이 가게는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이 학생이 없어서 빈방이 수두룩한 경남대학교와 풍경입니다. 다음 주에는 옛 창원 도심에 있는 국립창원대학교를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부천 원미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입니다. 이곳은 오는 7월까지 운영하고 폐업할 예정으로 임대차 매장들 상당수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매장들은 할인 등으로 재고를 소진하며 남은 기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일찌감치 전국 매출 1위까지 기록했던 부천 상동점을 매각했습니다. 온라인 소비 시장이 들고 영업이익이 줄어 고민하는 사이 부동산 가치가 오른 매장을 팔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유통업계 매출 비중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 총 매출은 179.1조 원, 2023년 166.8조 원에서 12.3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매출은 2023년 22.5조 원에서 2024년 21.3조 원으로 약 1.2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이 78.9조 원에서 90.6조 원으로 11.7조 원이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를 매각하거나 영업 형태를 바꾸는 일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점포, 마트가 지역의 물류센터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기능도 사실은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물류센터로서는 너무 부지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추구형이라든가 전문 매장 형태로 가는 형태를 아마 모색하지 않을까. 상동 홈플러스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4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1,8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 유통점이 임대 형태로 다시 들어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사태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인구 밀도 대비 점포 수가 많은 곳들부터 뒤이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되면 실업사태와 지역 상권 위축까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홈플러스 실직 인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센터와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 간 일자리 협약을 맺어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정읍시 농공단지에 위치한 건설 자재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는 물론 국외 특허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건설자재 생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타리 재정기 특허를 4건을 가지고 있고 신기술도 4건을 가지고 있고 미국 특허까지 갖고 있는데 저희 업체 같은 데가 배제가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가 창출이 안 돼요. 이렇게 힘들게 저희 업체도 어렵게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부도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초까지 전북 지역 폐업 건설업체 수는 55곳에 달했습니다. 폐업 사유는 모두 사업 포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율 급등과 원자재값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데다 지역 내 사업 수주까지 배제되면서 제조업체와 건설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죽게되고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서 자금도 일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형 공사의 사업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발주가 최우선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업체 참여 제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 업체들의 기성실적 신고 총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상황. 전북도와 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촉진 조례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